1951년 11월 미국 대학 풋볼 역사상 가장 거친 경기가 열렸습니다. 다트머스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의 맞대결. 경기가 끝난 뒤 프린스턴 스타 쿼터백은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다트머스 선수 한 명은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양쪽 학교 신문이 같은 경기를 완전히 다르게 보도한 겁니다. 프린스턴 신문은 다트머스의 거친 플레이를 비난했습니다. 다트머스 신문은 프린스턴이 먼저 도발했다고 썼습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헤스토프와 헤들리 캔트릴은 궁금했습니다. 정말 다르게 본 걸까? 그들은 양쪽 학생들에게 같은 경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린스턴 학생들은 다트머스의 반칙을 2배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다트머스 학생들은 양쪽 반칙이 비슷하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영상을 봤는데 다른 경기를 본 겁니다. 이것이 내 집단 편향입니다. 우리 편이면 무조건 옳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틀리다는 착각. 1970년 영국 브리스톨의 한 중학교 사회심리학자 앙리 타즈펠은 14세 소년들을 실험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화면의 점들을 빠르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점의 개수를 추정해보세요. 결과지를 나눠준 뒤 타즈펠은 아이들을 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과대추정 그룹과 과소추정 그룹. 사실 이 분류는 완전히 무작위였습니다. 점개수와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이 핵심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과제를 줬습니다. 자기 그룹과 상대 그룹에 각각 얼마를 줄지 선택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그룹에 더 많은 돈을 줬습니다. 심지어 전체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상대 그룹보다 더 받는 선택지를 골랐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그룹이라는 딱지 하나, 그것만으로 편이 갈렸습니다. 타즈펠은 이것을 최소 집단 패러다임이라 불렀습니다. 인간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우리 편을 만듭니다. 2001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제2 벤바벨. 그는 fMRI 스캐너 앞에서 한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내 집단 편향은 뇌의 어디에서 시작될까? 벤바벨은 참가자들을 임의로 2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팀원과 상대 팀원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며 뇌를 스캔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팀 얼굴을 볼 때 편도체와 방추상회가 강하게 활성화됐습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방추상회는 얼굴을 인식하는 영역입니다. 우리 편의 얼굴을 더 세밀하게 보고 더 강한 감정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반면 상대편 얼굴에 대한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마치 사물을 보는 것처럼 처리한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팀 배정은 불과 몇 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몇 분 만에 뇌는 우리와 그들을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옥시토신도 관여합니다. 사랑의 호르몬으로 알려진 이 물질. 하지만 옥시토신은 내 집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외 집단에 대한 경계심도 높입니다. 결속과 배제가 동전의 양면인 셈입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전. 프랑스의 지네딘 지단이 이탈리아의 마르코 마테라치에게 머리를 들이받았습니다. 레드카드. 전설의 마지막 경기는 퇴장으로 끝났습니다. 프랑스 여론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마테라치가 먼저 모욕했다. 지단은 명예를 지킨 것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의 설문조사 결과 프랑스인의 61%가 지단의 행동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떤 모욕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탈리아 국민의 72%가 지단에게 비판적이었습니다. 같은 장면입니다. 같은 박치기입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 편이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스포츠 심리학자 다니엘 와이 가장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팬들은 상대편의 반칙을 의도적이라 판단할 확률이 70% 더 높았습니다. 같은 태클도 우리 편이 하면 열정, 상대편이 하면 폭력이 됩니다. 2018년 서울의 한 대기업 인사팀 팀장 이정호 씨, 47세. 그는 15년간 채용 면접을 진행해 왔습니다. 어느 날 후배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혹시 출신 대학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정호 씨는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절대 아니야. 나는 실력만 봐. 하지만 인사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3년간 최종 합격자 중 이정호 씨 모교 출신이 37%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지원자 중 모교 비율은 12%에 불과했는데 말입니다. 이정호 씨는 진심으로 몰랐습니다. 무의식이 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흔한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면접관의 74%가 자신과 비슷한 배경의 지원자에게 무의식적으로 높은 점수를 줍니다. 같은 지역 출신, 같은 학교 동문, 같은 취미, 심지어 같은 혈액형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호감이 올라갑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조셉 갤빈 교수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국 기업에서 같은 고향 출신 상사와 부하 사이의 성과 평가가 평균 14% 더 높았습니다. 실제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말입니다. 1954년 사회심리학자 무자퍼 셰리프는 오클라호마의 로버스 케이브에서 역사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11세 소년 22명을 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독수리팀과 방울뱀팀. 처음 일주일 각 팀은 따로 생활하며 강한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둘째 주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이들은 상대팀의 깃발을 불태웠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던졌습니다. 저 녀석들은 사기꾼이야. 11살 아이의 입에서 증오가 쏟아졌습니다. 셋째 주 셰리프는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게 했습니다. 효과는 없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적대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셰리프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캠프의 수도관이 고장났다고 꾸몄습니다. 물을 구하려면 두 팀이 함께 협력해야 했습니다. 캠프 트럭이 진흙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밧줄을 당겨야 했습니다. 공동의 목표가 생기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셋째 주 말, 독수리 팀 아이가 말했습니다. 방울뱀 애들도 괜찮은 것 같아. 실험이 끝날 때 아이들은 같은 버스에 타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상위 목표,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공동의 과제. 그것이 편가르기를 녹이는 열쇠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울타리를 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학교라는 울타리, 회사, 지역, 국가라는 울타리.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따뜻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가 높아질수록 바깥의 사람들은 점점 흐릿해집니다. 그들의 고통은 작아지고 그들의 잘못은 커집니다. 내 집단 편향은 악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소속감이라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차별할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첫 번째 걸음은 이렇게 묻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은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내 울타리가 보여주는 그림자일까?